자,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새벽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 상황이죠.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에 대해 중동 상황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관련 내용 백승훈 한국여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이 소식을 보시고 시청자분들께서 급하게 이제 TV를 트시고 뉴스를 보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미묘한 시점에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예.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이제 오만에서 이란과 JCPOA, 그러니까 이란 공동 핵 합의,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 이루어졌던 합의를 다시 복원하는 협상을 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히 경고를 한 것이 60일 안에 이란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핵 협상에 더 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온 시점이었는데 그게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좀 약간 미국이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 이틀, 3일간에 미국에서도 이라크 내에 있었던 미국의 그 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복귀시키고 해서 이게 공격하고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미묘한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 오만에서 그 이란과 미국이 그 핵 협상을 하려고 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6월에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사건이 뭐가 있냐면 그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의장이 돼서 유엔에서 예.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가자 지구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한테는 조금 좋지 않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고 유엔 회원국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해서 미국 측에서 최근 뉴스에 나오는 것은 좀 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그런 유엔 공동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도록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을 감행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그다음에 그 유엔 그 회의에서 예. 공동 회의에서 저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약간 그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게 벌어졌다라는 예. 것들을 같이 보셔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배경과 상황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대규모 공격을 할 만큼의 상황도 전문가들은 예견을 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들어서 그 며칠 전부터 이게 그 이란에 대한 공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 행정부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이란과 핵 협상이 시작되고 나서 60일 안에 너네들이 어떤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조금 얘기를 했던 터라서 지금 거의 그 60일이 다 돼 와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 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할지에 대해서는 최근 며칠 전부터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와서 지금 미국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 미국은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떤 양측 메시지를 다 냈습니다. 공격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뭐 우리는 외교로 먼저 풀 것이다 얘기를 해서 조금 그 혼란한 그 시그널을 제가 국제사회에 계속 발신하고 있었지만 어찌 되었건 뭔가 공격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지금 이 공격을 보면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잖아요. 특별히 이 핵시설을 타격한 목표는 따로 있다고 보시나요?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 능력이 너무 지금 국제사회에 위협이 될 정도로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한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다른 시설을 공격했다거나 아니면 군사시설만 공격했다거나 아니면 테헤란만 공격했다면 명분이 없는 공격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고요. 근데 저는 아직 조금 약간 이스라엘의 공격이 그렇게 획기적이었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란의 핵 능력을 저하시키는 정도의 수준이었냐는 지금 약간 회의적입니다. 물론 이제 나탄스라고 하는 시설을 공격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가 농축 우라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지금 가장 큰 국제사회의 이란 핵 위협은 60% 농축된
이란의 우라늄 그리고 그게 쌓여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92%까지 농축이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웨폰 그레이드 우라늄, 그러니까 핵무기로 유용될 수 있는 우라늄 그 물질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번 공격이 그런 핵물질을 저하시키거나 억압시키는데 아니면 그런 원심 분리기들을 타격하는지는 조금 저희가 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그 전의 상황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 외신들 보면 CBS 같은 경우는 뭐 미군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고 또 CNN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가 떨어지면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군 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공격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이스라엘 측에서 말씀하신 그렇죠.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일단은 1단계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공격 1단계가 끝났다는 상태인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한 이유는 예. 이란의 핵 능력이 커지고 그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나섰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냥 단순히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자신들이 말한 명분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기 예, 예.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란의 역공격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 상태가 끝났다라고 선언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란이 어떤 군사 도발을 하거나 보복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군시설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군사 시설만 공격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지금 애초에 이스라엘이 시작한 군사 공격에 대한 명분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한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앞으로 이란은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할 거고 또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게 조금 약간 지금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JCPOA 그러니까 이란 핵 합의를 꼭 이뤄서 경제 제재를 해제시켜야 되는 것이 자기네들의 제1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군사 도발을 해서 이제 분쟁 지역이 돼 버린다면 그 소위 말해서 이란 핵 합의는 이미 이제 뒤편으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별로 이란 쪽에서 특히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에서는 궤를 달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면전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단 지금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어찌됐건 자치권을 갖고 있는 국가로서는 자기네들이 군사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지금 어찌됐건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은 진짜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니까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미사일이나 드론을 이용한 그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수준이 정말 그런 고위도를 높여서 정말 모든 총력전을 해서 이스라엘을 타격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공격을 당해서 그만큼의 공격을 했다라고 하는 명분 쌓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습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들 앞서 속보로는 이 중동 상황에 대한 악화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전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습 관련해서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했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긴급 점검 회의를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소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시 중동 상황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미국은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알았을까, 관여했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트루스 소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이란과의 문제를 풀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인 것은 그 후순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가들은 다 알았는데 굿캅, 배드캅처럼 이스라엘이 움직이고 미국이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크에서 미국의 그 인원들을 다 철수시키고 하는 것을 2,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이미 2, 3일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수사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항상 힘들어하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한다면 최근 하루 이틀 전에서 계속 얘기했던 우리가 공격을 군사적인 것은 후순위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 약간 이 공격을 조금 가려주기 위한 그거였냐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아예 그렇게까지 미국이 그런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시대에 뭐라 그럴까요? 공산 국가들이 하는 그런 양동 작전을 썼을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지금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분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미국 측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거라는 것은 미리 알았다. 그랬으니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나오기 우리 통보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미리 알았다라고 하고 하는 것은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그 이스라엘의 핵 시설 공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미국도 부담이 됐을 법한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도 있습니다. 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오만에서 또 진행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먹히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해서 강압외교라고 해서 이게 좀 약간 그 학술적인 용어인데 만약에 협상에서 자기네들이 높은 좀 더 우위에서 협상력을 크게 발휘하려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언제든 그런 너네들을 공격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상대방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심각하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게 살라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예. 확전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지. 우리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들이야. 그러니까 핵협상에 나와라고 하는 정도의 메시지만 여기서 했다면 미국 측에서는 마냥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한테 우리가 얘기한 게 가짜가 아니야. 우리 진짜 공격할 수 있고 핵시설도 그 하나에 들어가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마냥 이게 미국 측 입장에서 협상 측면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이게 조금 뭐랄까 더 격화할 가능성? 그 부분을 국제사회에서 특히나 우리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그 피해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지금 정말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란의 최고 군사 지도자, 그러니까 IRGC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면 그리고 상당수의 요인이 죽었다고 한다면 이미 확전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거니까 좀 위험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도 자기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출구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1단계는 끝났다. 1단계 공습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지금 던진 상태니까 만약에 이란 쪽에서 보복 공격을 하지 않고 어느 선에서 조금 이렇게 무마가 되고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개입을 하고 이 정도에서 하자라고 해서 이란이 지금 보도되는 대로 뭐 피해 보복을 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이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수준의 확전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이란과 핵 합의에서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쓴 상태에서 핵 협상이 진행되는 정도로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핵 협상이 되기를 원치 않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 피해 상황에 따라서 이란의 도발도 이란의 공격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상황을 더 지켜봐야지 좀 확전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양쪽이, 그러니까 특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 도발이 계속 진행되고 고조가 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란이나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과 고조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그것을 억제할 그 유인들이 조금 낮은 상태라서 능력이나 유인들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15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이런 외교 안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키는 누가 쥐고 있다라고 보시고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제가 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자 사태 벌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열쇠의 키는 이스라엘이 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쥐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란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이제 제일 큰 그 키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중재자로서 개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편에 서서 조금 관망자로서 있을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더 고조가 되느냐 아니면 자제가 되느냐가 될 것 같은데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키를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전해주신 바로는 지금 정도 그러니까 공격을 한 정도의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정도의 말씀을 해주셨고 고조가 되지 않고 고조가 되지 확전이 않는 되지 지금 않는다면. 상황에서만 네네, 본다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도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공격을 지금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본인들은 당연히 반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미 그냥 이 정도만으로도 이란은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럼? 지금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만약에 테헤란 북서부를 맞아서 민간인 피해자가 많고 그리고 만약에 그 군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한다면 예.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이스라엘 공격을 당했을 때 이란이 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의 페제스키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제일 과제가 이란 핵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일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공식석상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안보 위협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니다. 경제 위기와 그 경제 제재가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바라건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페제스키안과 이란 정부가 여지껏 보여줬던 그 높은 수준의 참을성을 보여줘서 이 도발에서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뭐 피해 보복 아니면 더 강력한 처절한 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사에 그치고 그 실제적인 공격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걸 빌미로 또 강력하게 공격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핵 협상은 빠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 날 원래 모여서 핵 협상을 더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고조가 된다면 오만에서 열릴 핵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의 대통령은 현재 그걸 이용해서 경제적인 걸 조금 더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런 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본인들 나름의 공격을 한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 핵 협상이 빠그러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결과적으로 안 되게 된다면 이게 누구에게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원하죠. 이스라엘은 원하지만 이란에게도 좋지 않고 국제사회 측면에서도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이란 핵 협상이 돼야 좀 나름 평화 구상들이 이제 거기에서 입안이 되고 좀 그 중동에서 가자 문제와 그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화가 구축되는 건데 그 핵 문제라고 하는 핵 확산의 불씨가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그리고 이란 그리고 그 주변국들한테 크게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하나 흥미로운 것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이란 핵 협상이 재개되고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 때 처음 그 이란 핵 협상이 진행됐을 때는 프랑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도 반대를 했었었는데 초기에 지금은 이스라엘만 반대하지 다른 국가들은 야 이거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이 그냥 단순히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란의 핵 능력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20개월 동안이나 하마스랑 또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의 뭐랄까 군사적 좀 여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여유는 없죠. 예. 그러나 이미 이제 터닝 포인트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미 군사들은 다 모여서 지금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해서 사용되는 아마 전쟁이 끝나면 이 비용이나 여러 가지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또 경제적으로 한번 위기가 올 텐데 이미 그 전환점은 지나서 여기까지 2년 동안 끌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더 한번 진행해보자. 자, 쇳불도 단김에 뽑자 해서 이렇게 가는 측면도 있을 거고 지금 입장에서는 강경주의자, 특히 네타냐후 대통령 소위 말해서 정권 안보 차원에서는 이게 분쟁이 계속 고조돼서 자기가 계속 그 역할을 하고 그 전장에서의 장수가 되는 것이 자기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막 나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예. 우리 정부도 지금 입장을 낸 것이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이런 상황이 악화될 것을 깊게 우려하고 있다라고도 했고요.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사실 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소집을 함으로써 어떤 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교민들이나 이런 것들 전쟁이 확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예. 지금 이라크에는 우리 여러 가지 방산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외교부에서는 전쟁이 확산됐을 때 우리 교민들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중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외교부에서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미국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속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저희도 그걸 전해야 되는 입장인데 특히나 중동에서 나오는 입장이라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JCPOA 그다음 핵 협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아마 이 문제가 팔레스타인 가자 그 지구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이렇게 많이 지켜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럴까 대결 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이 거의 형해화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좀 이스라엘 측에서 조금 무리하게 공격을 하고 중동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금 아직 시아 민병대들이나 그런 저항의 축 세력들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결집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이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현재 중동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